베트남에 살고 있었던 르바는 평범한 시골 마을 주민으로 그의 어린 시절은 대부분 아이들이 그렇듯 거위를 잡고 강아지를 쫓으며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다 군대에 들어가게 되고요.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게 되죠. 르바는 운이 되게 좋은 남자였어요. 왜냐? 베트남 전쟁에 참전을 했는데 전쟁 끝날 때까지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1975년 군 제대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온 후에 그는 알게 됐습니다. 어릴 때부터 소꿉친구였던 친구들이 보니까 다 옆에 여자친구가 있고 결혼을 하고 나만 여자친구가 없네. 좀 외로운데? 싶을 때 우리 7째 고모와 8번째 고모가 여자 소개를 딱! 고모들의 소개로 그는 이때 판디잔이라는 아름다운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둘은요 보자마자 서로 한눈에 반했고요. 사랑에 빠졌습니다. 얼마 안 가 바로 결혼해요. 결혼 후에 둘은 금술이 더 좋아집니다. 아이를 7명이나 그냥 순풍순풍. 하지만 우리나라도 그렇고 모든 나라가 다 똑같나 봐요. 아이가 많으니까 지출이 많아. 이게 점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르바는요, 나 외지로 나가서 일을 할란다. 그럼 돈을 더 많이 주니까 우리 살림 나아질 거다. 외지로 홀로 나가 일을 하면서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타 지역에서 너무 힘들었지만 그는 와이프와 자식들 생각하면서 버텼습니다. 그의 유일한 취미는 돈 버는 것, 돈 벌어서 와이프한테 돈 주는 것. 번 돈 최소한만 남기고 다 아내한테 넘겨요. 자, 제 유튜브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서 나와야 하는 뻔한 레파토리가 있죠. 남편은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와이프 바람났구나.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많은 분들 거의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아니요. 이 아내 또한 너무 좋은 여자였어요. 남편 힘들게 버는 거 알고 딴짓 전혀 안 했고요. 집에서 아내 또한 가족들을 보살피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사 일도 절대 쉽지 않거든요. 좋은 아내와 남편, 이 아내 또한 열심히 일을 하면서 가족들을 보살피는데 2003년 불행이 찾아옵니다. 아내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가슴에 통증을 느끼고 그 자리에서 바로 쓰러진 거예요. 뭐 도와달라 소리 지를 틈도 없었습니다. 심장마비로 그냥 그렇게 가버린 거예요. 쓰러진 판디잔을 발견한 이웃들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고 이 소식을 타 지역에 있는 남편 르반에게 돌아오라고 전할 수밖에 없었죠. 놀래서 허겁지겁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땐 이미 내 아내는 땅에 묻힌 뒤였습니다. 내 아내의 마지막 모습도 보지 못했는데 르바는요 정말 많이 힘들어했어요. 자식들이 이웃들이 아무리 설득해도 그는 아내 무덤에서 매일같이 울부짖었고 아내 무덤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밥도 물 한 모금도 안 마셨어요. 그는요 집에서 침구를 가져와서 아내 무덤 곁에 깔아놓고 같이 자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러면 진짜 다들 힘들어지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나. 가족들, 이웃들이 난감해하고 있을 때 이들은 이상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어느 날 저녁에 자식들이 아버지가 걱정돼서 무덤을 딱 찾아갔더니 아빠가 막 엄마 무덤을 파고 있어. 얼마나 놀래요. 아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자식들이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합니다. 뭐에 홀린 듯이 엄마 무덤을 막 파더니 관에서 엄마 시신을 꺼내가지고 그걸 끌어안고 또 막 우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내 마지막 모습도 못 봤다고. 이 모습을 옆에서 본 자식들, 내 엄마 아빠지만 마음이 아프면서도 뭔가 좀 순간 너무 낯설게 느껴지고 좀 무섭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이 모습의 자식들은요, 아빠 그만 좀 해요. 엄마도 편히 쉬어야지. 산 사람은 살아야지. 정신 좀 차려봐요. 하지만 이때 르바는요, 아니 난 네 엄마 여기 이렇게 못 둔다. 나 너무 보고 싶어 미쳐버릴 것 같아.
나 그냥 이렇게 네 엄마 곁에 있을란다. 이런 아빠의 말에 이 7명의 자식들은 기겁을 했습니다. 아빠, 엄마 돌아가셨어요. 이건 그냥 몸만 있는 거라고요. 엄마 편히 쉬게 냅둬야지. 이러면 안 돼. 정신 차려요. 그런데 이 말 듣겠습니까? 무덤을 파낼 정도면 말을 한다고 듣는 수준을 넘어선 거죠. 그는요, 무덤에서 아내 시신을 꺼내 집으로 가지고 와서 다 일일이 닦고요. 방부제를 어떻게 넣고 석고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곤 석고상을 만들어요. 아내 시신을 안에 넣고 석고상을 만든 거예요. 그는요, 아내의 생전 모습을 생각하면서 아내의 체형, 헤어스타일까지 똑같이 만듭니다. 그 모습이 이제 화면의 이 모습이에요. 좀 어설프긴 한데 어쨌든 지금 이 석고상 안에 사망한 아내의 시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딱 만들자마자 이 르반 너무 행복해했대요. 아내가 살아 돌아왔다고. 그는 어딜 가든 아내의 이 석고상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먹고 자고 화장실 가고 샤워할 때마저도 늘 함께. 아니, 이게 우리가 가족이라고 쳤을 때 얼마나 이게 말문이 막히는 상황입니까? 내가 일 끝나고 퇴근해 집에 딱 왔는데 아빠 방에 이게 떡하니 엄마 시신이. 7명의 자식들은요, 처음에 이 석고상이 너무 무서웠대요. 그래서 제발 아버지 이거 좀 치워달라고 몇 번을 얘기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르반이 엄청 화를 냈었대요. 이분은 니네 엄마야. 엄마를 버리라는 거야? 이 말에 자식들은요, 아니요, 그건 저희 어머니가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제발 정신 차리세요. 그래서 이때 가족들과 르반 사이가 틀어졌었대요. 이웃들도 마찬가지예요. 막 시신을 들고 다니는 거니까 기겁을 해가지고 이웃 중에 한 명은 경찰에 신고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미친 사람이라고. 그래서 경찰이 출동까지 했었는데 이제 그때마다 그랬대요. 르반이 내가 피해준 거 있냐고. 그럼 나도 그냥 같이 아내와 묻어달라고. 나 그냥 산채로 묻으라고. 막가파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도 그냥 포기하고 넘어가고. 그런데 이게 그리움에서 나온 거잖아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7 자식들도 그렇고 이 이웃들도 이 아빠 르반이 좀 짠하게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그리우면, 얼마나 보고 싶으면. 그래서 모두가 이제 지고 들어갔다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나. 아버지가 무덤 곁에서 내내 울고불고 하는 것보다는 낫다. 이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기로. 솔직히 르반이 이 석고를 막 안고 다니면서 남을 막 후려치고 때리고 다닌 것도 아니고 남한테 피해를 준 건 딱히 없으니까. 이 르반의 유일한 취미는 아내의 시신이 들어있는 이 석고상을 매일같이 닦고 청소하는 거라고 해요. 그리고 아내가 생전 좋아했던 그 입었던 옷들을 그대로 입혀주고 가발도 씌워주고 하는 거라는데,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는 마을의 유명인이 됐습니다. 실제로 그를 보기 위해서 마을을 찾아오는 사람도 꽤 있었다고. 이런 사람들이 찾아오면 르반이 자기 아내 이 석고상을 보고, 여보, 저 사람들이 당신 보고 싶어서 찾아왔대. 같이 사진 한 장 찍어줘. 라고 하면서 옆에 이제 이 석고상을 같이 세워주고 했다는데, 르반은 현재까지도 애정 어린 마음으로 석고상을 돌보고 있다고 합니다. 솔직히 그의 감정은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건 뭘 생각하든 그 이상의 고통이니까. 하지만 이 행동에 대해서는 쉽사리 이해하기 좀 힘듭니다. 약간 집착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실제로 그는요, 당신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나 신경 안 쓴다. 내 나이 올해 70이 넘었다. 노년기 아무런 욕망도 없다. 오롯이 내가 행복한 게 중요해. 내 나이 되니까 다른 거 없다. 자식들 다 커 알아서 출가했고 내 몸은 점점 늙어가고 있다. 그저 담배 하나 피면서 아내의 석고상을 닦고 안아주고
담배 한 대 피우며 아내와 닮은 아들, 딸들 바라보는 게 그게 내 행복이다. 몇 살까지 살련지도 모르겠다. 욕심도 없다. 그저 내 숨이 다했을 때 아내와 함께 집 뒤에서 평생 함께 자고 싶다. 실제 이렇게 말을 했다는데 오늘은 약간 사건 사고와는 다른 느낌이죠. 원래 같으면 막장으로 막 남편 쎄 빠지게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아내 막 딴주머니 차고 앉았고 막 죽이고 살리고 해야 하는데 좀 요새 너무 그런 얘기만 했나 싶어서 불륜 이런 게 아닌 너무 사랑해서 벌어진 이 사건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은 오늘 사건 어떻게 생각이 되시나요? 그래서 오늘은 엽기적인 남편에 대한 다소 안타까운 마음도 드는 그런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